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느끼는 그 통증을 아시나요? 손이 뻣뻣해서 풀리는데 20분, 30분이 걸리는 그 느낌 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밤새 몸이 10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리고 손가락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고 엉덩이가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이라고,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 통증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류마티스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거의 매일 사용하는 설탕보다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떤 날은 통증이 더 심하고 어떤 날은 더 가벼운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때는 녹슨 문처럼 뻣뻣하게 일어나고 어떤 때는 조금 더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비 오는 날은 더 아프고 맑은 날은 덜 아프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날씨 변화 때문도 아니고 달 때문도 아니고 잠을 잘못 잤기 때문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변화는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아마도 건강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버터보다 낫고 돼지기름보다 낫고 더 가볍고 더 현대적이라고 말하니까요.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심장에 좋다고 하고 건강식품이라고 홍보하니까요. 저는 정제 식물성 기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말입니다. 어느 마트에서나 찾을 수 있고 가격이 싸고 광고에서 심장에 좋다고 파는 그 기름들 말입니다. 실제로는 현대 음식에 존재하는 가장 큰 염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박순자 어머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69살이시고 은퇴하신 선생님입니다. 평생 서울과 그 주변 공립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셨습니다. 활동적이고 똑똑하시고 항상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공원 산책도 다니시고 건강하게 드시려고 노력하시고 단 것도 피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도 하시고 현미밥도 드시고 채소도 많이 챙겨 드셨습니다. 정말 건강 관리에 열심이신 분이셨습니다. 약 6개월 전에 제 진료실에서 거의 매일 듣는 불만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물건을 잡으면서 천천히 방에 들어오셨고 통증에 지친 사람의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분 눈에서 좌절감과 피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왔지만 그 눈빛은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일어나는 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똑같아요. 눈을 뜨면 벌써 손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커피 한 잔 만들려면 거의 1시간이 걸려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손가락을 마사지하고 뻣뻣함이 조금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무릎이 아프고 엉덩이가 굳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손주 안아주는 것도 버거워요. 그런데 저는 다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설탕 끊었고 붉은 고기 끊었고 할 수 있을 때 산책하고 약도 제대로 먹어요. 그런데 이 염증이 안 내려가요. 전에 다니던 의사 선생님은 나이 때문이라고, 관절염이 원래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식단에 대해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무엇을 드시는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요리하시는지도요.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박순자 어머님은 모든 것을 콩기름에 튀기고 계셨습니다. 아침 계란도 콩기름에 튀기고 점심 닭고기도 콩기름에 튀기고
애호박 볶음도 콩기름에 하셨습니다. 심지어 케이크를 만들 때도 버터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콩기름을 넣으셨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여쭤보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식물성 기름이 좋은 거 아니에요? 동물성 지방보다 낫지 않나요? 다들 콩기름이 심장에 좋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바꿀 매우 중요한 것을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같은 정제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6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제 오메가6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인체는 오메가3과 오메가6 사이에 대략 1대1 또는 최대 1대4의 비율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대1은 오메가6을 1g 먹을 때마다 오메가3도 1g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며 이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지했습니다. 생선도 많이 먹고 들깨도 많이 먹고 정제된 기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섭취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대20입니다. 1대30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대50까지 갑니다. 이것은 오메가3 대비 오메가6을 20배, 30배, 50배나 더 많이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도 서양식 식습관이 들어오면서 이 비율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치킨, 튀김, 과자 등 정제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음식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체내 과잉 오메가6이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이라는 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여러분의 관절을 공격하는 병사들과 같습니다. 면역 체계에 뭔가 잘못됐다고, 염증을 일으켜야 한다고, 공격해야 한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몸은 그 말을 듣습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공격합니다. 연골을 파괴합니다. 통증을 유발합니다. 부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아침 뻣뻣함을 일으킵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이 저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한겸증 작용을 하고 면역 체계를 진정시키고 관절을 보호하는 오메가3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과잉되면은 염증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관절을 공격하는 오메가6이 있습니다. 저울이 균형을 이루면 몸이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한쪽에 오메가6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몸이 영구적인 만성 염증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매일 부엌에서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유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오메가6을 많이 섭취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과 더 균형 잡힌 비율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과잉 오메가6 그룹은 염증 지표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C 반응성 단백질 상승, 인터루킨 6급증, 종양괴사인자 알파 수치 이상. 이 모든 지표는 몸이 내부 전쟁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부 전쟁 상태에 있으면 관절이 고통받습니다. 지금 받고 계신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받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도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염증에 기름을 붓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정제 식물성 기름의 문제는 오메가6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이 기름들을 튀김처럼 고온으로 가열하면 산화됩니다. 산화는 지방 분자가 분해되어 알데히드와 지질과산화물이라는 독성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몸에 매우 공격적입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를 공격하고 가장 나쁜 것은 대규모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재가열된 식물성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관절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치킨도 대부분 이런 정제 식물성 기름에 여러 번 튀겨집니다. 분식집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지만 관절에는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기름을 재사용합니다. 한번 튀기고 팬에 두고 다음 날 또 튀깁니다. 그 기름을 재가열할 때마다 독성 화합물의 양이 증가합니다. 바스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3번 재가열한 헤바라기유는 신선한 기름보다 알데히드 농도가 300% 높았습니다. 300%입니다. 말 그대로 염증성 독의 복용량을 3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박순자 어머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실험을 해보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60일 동안 식단에서 정제 식물성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콩기름 없이, 옥수수 기름 없이, 카놀라유 없이, 해바라기유 없이요. 대신 이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대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콩기름을 모든 요리에 써요. 어떻게 요리하라는 거예요? 한국 음식은 기름 없이 못하잖아요. 나물 볶을 때도, 전 부칠 때도, 찌개에도 다 기름을 넣는데요. 저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더 오래된 것들, 우리 조부모님들이 사용하셨고 산업이 우리에게 있게 만든 것들 말입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지금처럼 정제 식물성 기름을 많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들기름, 참기름, 돼지기름을 주로 쓰셨죠. 첫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오메가3과 경쟁하지 않는 중성지방인 오메가9가 풍부합니다. 또한 올리브유에는 천연 한겸증 물질인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 중 하나인 올러칸탈은 염증과 싸우는데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중 염증 지표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올리브유는 저온이나 차갑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샐러드용, 요리, 마무리용, 약한 불의 볶음용입니다. 고온 튀김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싸게 파는 다른 기름과 섞인 것이 아니라요. 둘째, 진짜 버터입니다. 네, 버터요. 할머니가 쓰시던 그 버터입니다. 버터는 수십 년간 악마화되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천연 포화지방은 그렇게 그려진 악당이 아닙니다. 버터는 식물성 기름보다 훨씬 안정적인 지방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산화되지 않고 더 높은 온도를 견딥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오메가6 과잉이 없습니다. 셋째, 돼지기름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들어보세요. 돼지기름은 콩기름보다 훨씬 균형 잡힌 지방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 화합물을 많이 형성하지 않고 튀김을 견딥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모든 것을 돼지기름에 튀기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관절염 전염병이 없으셨습니다. 돼지기름은 다른 동물성 지방과 함께 악마화되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제 식물성 기름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정육점이나 일부 마트, 전통시장에서 찾을 수 있고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국에서는 삼겹살 굽고 나온 기름을 모아서 요리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게 사실 건강에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넷째,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매우 안정적인 중쇄 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화되지 않고 고온을 견딥니다. 과잉 오메가 6이 없습니다. 가끔 무언가를 튀겨야 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약간 달콤한 맛이 있어서 일부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이제 박순자 어머님은 제가 부탁드린 대로 정확히 하셨습니다. 부엌에서 콩기름 병을 모두 버리셨습니다. 좋은 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시고 버터를 사시고 코코넛 오일을 사셨습니다. 요리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계란을 튀기는 대신 버터를 약간 넣고 약한 불에 스크램블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닭고기를 튀기는 대신 허브를 넣어 오븐에 굽기 시작하셨습니다. 채소를 콩기름에 볶는 대신 약한 불에 올리브유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비율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오메가3 섭취를 늘리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고등어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어가 저렴하고 맛있으며 오메가3이 풍부합니다. 고등어 조림이나 고등어 구이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삼치나 꽁치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침에 들깨 가루를 넣으셨습니다. 들깨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오메가3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나물 무칠 때나 국에 넣어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오메가3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마트나 약국에서나 찾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것들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이고 들깨가루는 10,000원 정도면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는 한 달에 2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듣고 싶습니다. 부엌에서 콩기름이나 다른 정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시나요? 일주일에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를 보시는 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60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어머님이 진료실에 돌아오셨는데 앉으시기도 전에 차이를 느꼈습니다. 다르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더 안정적으로, 더 자신감 있게 물건을 잡지 않고요. 얼굴이 더 가벼워 보이고 덜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셨고 눈빛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편하게 의자에 앉으시더니 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김 선생님, 믿지 못하실 거예요. 아침 뻣뻣함이 반으로 줄었어요. 전에는 손을 잘 움직이려면 거의 1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15분, 20분이면 벌써 움직여요. 무릎은 아직 조금 아프지만 훨씬 덜해요. 그 고통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어요. 손주도 더 편하게 안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여전히 같은 약을 먹고 같은 산책을 해요. 유일하게 다른 건 콩기름을 빼고 선생님이 권하신 것들로 바꾼 거예요. 심지어 남편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관절염이 없는데도 그녀와 같은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더 활기차고 덜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소화도 더 잘 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를 위해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전신염증의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이 4.8에서 2.1로 떨어졌습니다.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식단 변화만으로 60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다른 염증 지표인 적혈구 침강 속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몸의 염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증과 뻣뻣함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은 처음으로 몇 년 만에 희망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이 통증과 함께 평생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참고로 한겸증 영양과 관절 건강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60세 이후 근육과 관절 강화를 위한 종합 가이드를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이 해로운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식단 계획과 요리법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제 관절염이나 만성 관절 통증이 있다면 피해야 할 염증을 증가시키는 다른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제 설탕입니다. 모두가 이미 설탕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지만 식물성 기름이 더 많이 일으킨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달달한 음료, 과자, 빵 등에 들어있는 설탕이 문제입니다. 둘째, 정제 흰 밀가루입니다. 체내에서 빠르게 설탕으로 변하고 역시 염증을 일으키는 인슐린 급등을 유발합니다. 흰빵, 라면, 과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초가공 식품입니다. 과자, 봉지, 과자, 냉동 즉석 식품, 컵라면 말입니다. 이 제품들은 보통 정제 식물성 기름과 설탕, 밀가루를 결합하여 삼중 염증 조합을 만듭니다.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도 대부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넷째,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수소화된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우 염증을 일으키는 인공 트랜스 지방을 함유합니다. 천연 버터보다 훨씬 나쁩니다. 빵에 바르시거나 요리에 사용하신다면 진짜 버터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이 풍부하고 과잉, 오메가, 육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 고등어는 저렴하고 맛있으며 일주일에 2~3번 드실 수 있습니다. 고등어 조림이나 고등어 구이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한국 전통 요리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잎이 채소에는 천연 한겸증 화합물이 있습니다. 김치도 발효식품으로서 장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 청국장도 장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붉은 과일은 산화 손상과 싸우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미자, 복분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강황에는 강력한 천연 한겸증제인 커큐민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밥이나 닭고기, 국에 사용할 수 있고 카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강도 연구에서 입증된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생강채에 레몬과 꿀을 넣어 마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염증도 줄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입니다.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 상태가 있다면 의사가 아마 한겸증제를 처방했을 것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심지어 코르티코스테로이드까지요. 이 약들은 중요하며 스스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영양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 치료의 보완입니다. 아이디어는 근원에서 원인에서 염증을 줄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이 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의사와 상의하세요. 주요 포인트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같은 정제 식물성 기름은 과잉 오메가6이 풍부하여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기름을 거의 쓰지 않았고 관절염도 훨씬 적었습니다. 둘째, 고온으로 가열하면 이 기름들은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독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특히 재사용한 기름은 독성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셋째, 올리브유, 버터, 돼지기름 또는 코코넛 오일로 대체하면
체내 염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기름인 들기름, 참기름도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생선, 들가에 또는 보충제를 통해 오메가3 섭취를 늘리면 비율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식단 변화가 결과를 보여주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지만 결과가 나타나면 그 차이는 극적입니다. 박순자 어머님처럼 60일 만에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관절염과 만성 통증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모든 것을 봤습니다. 평생 통증에 갇혀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더 이상 일상에 간단한 일들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봤습니다. 손주를 안아줄 수 없어서 슬퍼하시던 분들, 계단을 오르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지셨던 분들, 아침마다 통증으로 우울해지셨던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같은 사람들이 질적으로 덜 아프게, 더 많이 움직이며 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활기를 찾으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과 뛰어노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이는 거의 항상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기름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해를 끼치는 음식에 영향을 깨닫지 못한 채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에 지금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계속 콩기름을 사용하고 계속 모든 것을 튀기고 해결책이 없다고, 관절염이 원래 그렇다고,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6개월, 1년 후에도 여전히 뻣뻣하게 아프게 일어나며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힘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고 아침마다 고통스러운 하루가 계속됩니다. 둘째 선택,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합니다. 정제 식물성 기름을 버립니다. 올리브유, 버터, 코코넛 오일을 삽니다. 들기름, 참기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요리 방식을 바꿉니다.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도 더 자주 드십니다. 그리고 60일 후 박순자 어머님처럼 덜 뻣뻣하게, 덜 아프게, 더 자유롭게 움직이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주도 편하게 안아줄 수 있고 산책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항상 관절 통증, 아침 뻣뻣함을 호소하는 그분에게요. 형제, 자매,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아는 이웃에게요. 교회 친구분, 등산 모임 친구분, 아파트 동네 분들 중에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보내주세요. 지금 공유함으로써 말 그대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처럼 희망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관절 잘 챙기세요.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